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치과위생사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람은 이경준, 김희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또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장애인 치과학, 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어떤 문헌 내지는 어떤 선행 연구 고찰을 했고요.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함의, 재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삶의 질 차원의 지원과 정책 수립을 통해 궁극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 조사는 그만큼 중요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니까 건강 분야의 건강 특성에 관련한 그 세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에서 보니까 건강 수준 및 의료 이용 실태를 파악한 바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즉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라고 하는 그런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우울감, 자살 생각, 스트레스 인지율, 현재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또 건강 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등등을 파악하고 복지 정책에 쓰이도록 어떤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건강 관련한 조사 내지는 장애인 실태 조사 전반에서 조금은 장애인 실태에 어떤 실태요? 건강과 직결되는 좀 더 세부적인 항목에서 장애인의 기초 건강 관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장애인 치과 치료 내지는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것도 기본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라는 것이 3년에 한 번씩, 예전에 5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3년에 한 번씩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욕구도 생애 주기적 변화의 어떤 수준도 빨라지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처치에서 기초적 수준의 구강 건강 관리 내지는 치과 진료와 관련한 세부적인 질의 항목과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 건강 상태와 관련한 별도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소스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라면 장애인 실태 조사가 맞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 연구자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치료나 건강관리 목적의 진료 실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 차원에서는 독립적 실태 파악과 관련 지원 방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권이야말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건강권 자체가 그러하고 헌법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치과 의료 서비스 접근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의 치과 관련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라는 조사를 보면 1위가 어떤 것?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강 건강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고 이는 효과적 처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의료 복지 차원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없다는 시사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장애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즉 2018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장애인의 다빈도 제일 많은 출현하는 질환 1순위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나 장애계도 마찬가지로 기초 건강 수준에서의 구강 관리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장애인의 구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고 장애인의 경우 치과 이동 및 지역사회 내의 치과 접근성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가 구강 위생관리가 비장애인보다 더 어려운 실정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가, 정부는 장애인의 구강 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06년도에 이미 장애인 치과 종합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체계성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2012년도에 구강보건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개정을 통해서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등에 대한 근거가 명시가 되었고요. 그 안에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을 근거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어떤 고무적인 상황의 어떤 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장애인 구강 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치과 내지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센터에서 진료받은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장애 유형과 정도,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즉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공하는 장애인 치과진료 안내 매뉴얼 2021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12개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치과병원, 치과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 수의 증가와 장애인구의 초고령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장애인의 구강진료 및 관리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구강보건 전반에서의 복지 지원이 요원한 실정임을 한 번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구강 건강과 지원에 관련한 연구 동향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까지 치과 치료 중심의 의료 분야에서 주로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전혀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은 더 어떤 다양한 방법론 그리고 다양한 인식과 실태와 종합적인 어떤 연구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한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연구의 내용들을 좀 제목만이라도 좀 살펴보면 장애인의 치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치과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장애인의 의료 이용 현황의 연구, 장애인의 치과 의료 이용 관련 요인 연구,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에 관한 연구,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용에 관한 연구 등 나름의 다양성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의료 현장에서 치과 의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함께 케어의 그 진료 및 어떤 보조를 하면서 함께 주요 어떤 의료 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와 장애인 환자에 관련한 주제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부족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과 위생사가 장애인 환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장애인 환자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학교 과정에서 교육 양성 과정에서의 어떤 교과목 이수라든가 관련 교과목 이런 부분들은 어떠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고자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즉, 치과 의료 인력 중에서 치료 및 구강 건강관리 전반에서 장애인 환자를 직접 상담하고 관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치과 위생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들은 지역 주민과 치과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 예방과 처치, 치과 진료 협조, 경영 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직업군의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기초 건강권과 복지 지원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직업군으로서 치과 위생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양성 과정에서의 장애 관련 인식, 의료 현장에서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경험과 인식, 장애인 치과 주치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하고 있는 요거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양적 조사, 질적 조사를 병행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치과 위생사의 역할과 장애인 치과학을 잠깐 보면요. 우선 치과 위생사의 법적 근거와 역할,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의거 치과 위생사는 치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다음에 구분에 따른 업무로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불소 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군의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와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 위생사의 어떤 역할이랄까요? 그걸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01년도 자료에 근거했을 때 구강 건강 증진 및 교육 연구가, 예방 치과 처치자, 치과 진료시 협조자, 그리고 병원 관리자로서의 각각의 역할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치과학은 어떤 과목이고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과 위생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환자의 특수한 여건과 그에 따른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편견 없이 장애인 치과 진료의 실제를 학습, 경험케 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목이 바로 장애인 치과학인데, 단순히 장애인 환자에 대한 개인적 여건 개선뿐만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 지원 차원에서도 중요한 서비스의 질과 연결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치과에서는 치과 위생사에게 다양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 보건 지도, 구강 청소, 진료 보조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이때 치과 위생사는 전문직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대학 알림이라는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를 다 확인을 해서 전국의 치과 위생사를 양성해내는 관련 학교와 학과들, 그리고 교육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홈페이지까지 방문하면서 파악을 해본 결과 2021년 말 현재 치과 위생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은 3년제와 4년제 각각 28개교와 58개교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 치과학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저희 연구진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겠지만요. 대신 노인 및 장애인 치과학으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4년제에서 한 곳, 3년제에서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오늘 우리 연구 결과와도 직결되는 내용이지만 장애인 치과학이라는 기초 교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양성이 되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를 하고 그에 기반한 원활한 처치를 하는데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물론 일개 교과목 하나 정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무슨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싶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섭렵을 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면 사회복지 현장 또는 의료 현장, 보건복지 현장에서도 이러한 치유위생사의 어떤 장애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방안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점차 확장된 제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이니오라는 사람이 2011년도에 미시간 대학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치과 교육에 만족할수록 장애인 진료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장애인 치과학의 개설에 대한 나름의 명분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설득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과정이 저희 연구자들에게도 또 실천 현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 현장에서 아직 확실한 인식을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교과목의 개설 운영은 학습 다변화와 다면화, 만족도를 꾀하면서 전문 기능 향상과 함께 인성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구강건강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도로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또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선택해 치아 우식 등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근육 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은 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주의, 요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수준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치과 병원의원에서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저희의 어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배경과도 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의 관리 범위에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 94명의 어떤 서울 경기 지역 치과 병의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 플랫폼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 영역은 장애인 치과 교육 과정,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 및 인식, 장애인 치과 주치 제도 인식 등이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이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심층 서면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치과 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 환자 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서면 조사를 했고요. 주요 영역은 장애인 환자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 장애인 환자의 구강 실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구강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장애인 구강 건강 및 보건에 관한 전문성 인식, 장애인 치과 주치 제도에 대한 인식과 견해 등 다양한 차원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수집된 자료는 내용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들을 정리를 하고 함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장애인 환자의 진료와 구강 건강 관리에 있어 장애인 치과 교과목 개설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변화가 도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든 어떤 학교 차원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직업군에서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설이 필요하다. 두 번째, 치과위생사의 장애인 구강건강보건 인식조사 결과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및 구강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으로 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의 치과 진료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 또 치과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함의로는 접근성 제고, 그리고 치과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경직이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이상적인 형태에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자세를 고려할 수 있고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필요할 수 있다 봅니다. 세 번째, 직장 근무 중에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 경험은 약 20% 정도에 지나지 않다. 치과 위생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원하고 있으나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 있다면 배울 의향이 있다는 것도 과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치과 위생사들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경험은 55.3%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환자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구강 관리를 해야 할 치과 위생사들에 대한 장애인 환자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함께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장애 환자를 경험한 만족도는, 이 말은 장애인 환자를 내가 직접 케어를 해봤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만족도, 그것이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과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진료 보조 업무 시 장애인 환자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응대해야 하므로 진료 보조자의 숙련도가 부족하면 진료 보조자의 부담과 업무에 대한 가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비스 이용을 하러 온 환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그만큼 불편함이나 불만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의 진료와 구강 관리에 있어 어려움, 필요한 것과 개선점에 있어서 치과 위생사들은 장애인의 치과 의료 서비스에 있어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서비스 형식으로 치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즉 어떤 특정한 한 기능이나 기술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진료와 구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치과 위생사들은 장애인 환자에 대해 비장애인보다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고 다소 부담을 느끼는 환자로 인식하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진료와 구강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한 존재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치과 의료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진료와 구강 건강 관리에 있어 시설, 장비,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예를 들면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필수로 되어 있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치과 의료 현장에도 확대 적용시켜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그래서 더 많은 홍보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 위생사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요구가 된다고 보고요. 아홉 번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장애인 치과학을 장애인 치료 또 구강건강관리 또 전반에 또 장애인 환자에 대한 향후에 경험하게 될 어떤 그런 선제적인 어떤 과정으로서 장애인 치과 관점에서 어떤 그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 치과학 개설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어떠하냐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들에게 면허 신고제를 실시하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1년에 일정 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충분히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개인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해야 한다거나 또 해당하는 병의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물적, 시간적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면서 오히려 개인 희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의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개인별 지원 방안도 요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정부 주도의 장애인 치료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 유형에 따른 치과 진료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애인 치과 진료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접근과 어떤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드리게 되고요. 네 번째, 현재 치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에 따르는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적용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강보건 교육에 참여에 따른 치과 위생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보상 지원 체제도 갖춰지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기관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여섯 번째, 장애인 전문 치과 위생사 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겠다. 현재 방문 간호사업에서 치과 위생사가 참여하는 경우하고도 있지만 간호사의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가 배정되어 있어서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도 구강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재가 장애인들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에 장애인 전문 치과 위생사 제도를 만들어서 재택 구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지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지원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과 위생사 면허자의 수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수 이런 표본에 비해서 저희가 조사한 표본 수가 상당히 적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실론적을 통해서 실론적 의미를 갖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연구 방법론상에서 양적, 질적 방법을 혼용하는 방식을 취하긴 했으나 각 내용 구성의 체계화, 조사 도구의 확장으로 다양한 요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관련한 치과 영역의 직업군별 인식조사라든가 장애인 복지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역 및 전국 단위의 연구 확대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쪽으로 제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